아시아 지역에서 곧 개봉을 앞둔 디즈니 영화 뮬란이 친중 행보 논란에 휩싸이며 이른바 밀크티 동맹국으로 불리는 홍콩과 대만 또 태국에서 관람 거부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논란거리가 숨어 있는 걸까요? 한겨레 베이징 특파원을 지냈고 중국 인민대학에서 국제관계를 연구하신 분입니다. 한겨레 박민희 논설위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논설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디즈니 뮬란이 그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된 대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그 디즈니 영화 뮬란이 원래 1990년대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던 영화를 실사로 만들어서 지금 아시아 지역에서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네. 그 촬영 당시부터 뮬란 역을 맡은 주연 배우 류이페이가 그 홍콩 경찰을 지지한다는 그 글을 SNS에 올려서 그것 때문에 그 홍콩 반송중 시위에 나섰던 그 분들을 비롯해서 아니면 그 시위를 지지했던 분들이 당시부터 뮬란 보이콧 운동을 벌였는데 이제 이번에 새로 이제 실제로 뭐 코로나 이후로 여러 번 미뤄진 끝에 9월에 극장 개봉하고 또 미국에서는 그 디즈니 플러스로 해서 온라인 개봉을 했는데 온라인 개봉하면서 맨 마지막에 올라가는 자막을 보니까 거기에 그 촬영 뭐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는 부분에 신장 공항국, 신장 뭐 신장 정부 선전부 그다음에 뭐 신장의 여러 지방 뭐 투르판 공항국 선전부 이런 데 다 감사한다는 글이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지금 신장이 굉장히 강제 수용 문제라든지 인권 침해 문제로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고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디즈니가 그 인권 침해 핵심 부서인 신장 공항국과 투르판 공항국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올린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격분하고 놀라움을 표하면서 다시 이 영화 보이콧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뮬란이 이제 개봉하기 전부터 이제 배우 유혁비의 홍콩 시위 진압 지지 발언에 이어서 이 영화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일부 지역에서 촬영을 했고 또 영화 엔딩 크레딧에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남기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특히 그 영화 엔딩 크레딧에 디즈니가 감사 인사를 남긴 곳 중 하나가 트루판식 공안 당국이라고 하던데요. 또 이건 어떤 곳인가요? 뭐 공안을 이제 뭐 영어로 하면 폴리스고 우리 경찰이라고 쉽게 번역은 되지만 경찰보다 훨씬 광범위한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제 네. 감시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곳이다 보니까 경찰의 뭐 사법 기능도 일부 가지고 있고 뭐 이전 뭐 이제 국가안보 안기부라든지 그런 쪽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국경 통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최근에 이제 신장에서 재교육 캠프라고 해서 그 강제 수용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이걸 관할하는 부서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곳한테 협조를 받아서 촬영을 했고 거기에 또 감사의 크레딧을 굉장히 여러 지역의 공안 신장 지역의 투르판을 비롯해서 신장 정부 공안까지 그런 데 대해서 감사 인사를 표했다는 데 대해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르판식 공안 당국이라는 곳이 지금 중국 내에서 재교육 수용소라고 불리는 그런 곳이군요. 네, 투르판이 신장에 있는 주요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구체적인 지점이 나온 거죠. 네. 이렇게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사안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해서 일단 개략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중국에 있는 여러 이제 주요 지방행정기관 중에 지도를 보시면 제일 북서쪽에 있거든요. 네. 근데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광범위해요. 여기가 중국의 전 영토의 6분의 1이고 한반도의 8배나 되거든요. 가보시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그 지정학적으로도 파키스탄이랄지 뭐 중앙아시아로 이어지는 러시아라든지 그런 쪽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또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있고 또 이제 최근에 중국이 1대1로라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거기로 나가는 주요 관문이에요. 네네.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중요시하게 안보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놓칠 수 없는 지역인 셈인데 이 네. 지역의 인구 구성을 보면 이제 크게 한족과 위구르족 이렇게 두 종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둘이 사실 이렇게 민족도 다르지만 종교도 다르고요. 그리고 또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고 해서 자치구란 말이 붙어 있긴 하지만 실제 이 주민들의 삶에 있어서는 또 전혀 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면서요. 그 신장이 이제 방금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실제 중국 역대 우리 역사를 보면 신장 지역에 대해서 잠시 뭐 이쪽을 관할을 했다가 다시 후퇴를 하고 뭐 실크로드 이쪽으로 나가면서 계속 일시 통치를 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제 완전히 중국 관할에 들어온 건 청나라 때거든요. 그래서 18세기 때 이제 여기를 중국이 점령했지만 그 뒤로도 오랫동안 중국이 이 지점을 완전히 중국 땅이라고 만들 만큼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네. 뭐 실제 중국 지금 정부가 세워지고 49년에 인민해방군이 여기 점령한 뒤에도 여기는 계속 투르크계 무슬림 이제 위구르를 비롯해서 또 카자흐라든지 키르키스라든지 타직이라든지 이런 민족들이 있고 그 중에 제일 큰 그 민족이 위구르인데 그 사람들하고 이 한족들하고는 완전히 따로 전혀 뭐 융화되거나 서로 교류 같은 게 굉장히 적고 다른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같았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동안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중국 정부가 여기를 이제 좀 통치를 강화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유로 한족들을 계속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1949년에는 한족 인구가 여기 군대를 합해가지고 4.6%였는데 네. 지금 40%를 넘었거든요. 근데 위구르인들은 그 당시 80%, 또 나머지도 위구르인 말고도 아까 말씀드린 카자흐라든지 키르키스라든가 이런 사람에서 사실 이 지역은 전혀 이제 한족의 그런 영향력이 굉장히 미약한 땅이었는데 지금은 40%가 넘다 보니까 또 그 사람들이 중국 정부하고 관련된 쪽은 산족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한테 경제적 이권, 정치적 권리 모든 게 집중되고 있다 보니까 갈등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족자치법이라는 것은 사실 있지만 네. 실제적으로 모든 권리가 한족에 집중되다 보니까 민족자치라는 거가 유명무실하다 하는 이 소수민족들의 비판이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강해지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치구라는 말도 붙어 있고 특히 법에도 민족 자치가 보장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선 한족에게만 모든 권리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신장지구에서는 위구르족과 한족 간의 유혈 충돌까지 발생했다고요? 유혈 충돌이 이전에도 조금씩 있었고 이게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폭동이라고 하고 그 민족들 입장에 소수민족 입장에서 보면 저항이라고 하겠지만 그런 그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2009년 7월 5일에 그 신장 우룸치라고 해서 핵심 도시 그러니까 중심 수도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서 한족과 위구르인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네. 그것도 사실 발단은 위구르인들이 이제 그 중국 내지에 가서 그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그 한족 여성한테 성폭력을 했다는 그런 약간의 모함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뭐라고 하죠? 구타당하고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위구르인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충돌이 나서 당시에 중국 정부는 대부분의 희생자들이 한족이라고 했는데 또 위구르인들은 아니다. 그 이후에 또 한족들이 다시 보복을 하고 해가지고 위구르인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다 했는데 그 진상은 지금도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보여주는 거는 그만큼 민족 사이에 분노와 갈등이 컸다는 거죠.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는 그 뒤로 여기를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자기들의 용어로 안정화시킬까, 여기서 어떻게 분리주의를 약화시킬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마련했었던 거죠. 네네.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그들이 내세운 건 재교육이라고 하지만 더 본격적인 인권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건가요? 네, 그때부터 점점 이 신장 지역을 어떻게 하면은 중국의 통치를 강화할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했는데 그러니까 2000년대까지는 서부 대개발이라고 해서 여기다 점점 경제 발전을 시키면
위구르인들이 뭐 좀 한쪽에 더 감사하고 정부에 감사하면서 충성하는 그런 국민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2009년 사건을 계기로 이런 경제적인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 사실 위구르인들 입장에서 봐도 아무리 경제를 개발해도 그 경제 성장의 그 목은 다 한쪽에게 집중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망이 더 커지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 정부 들어와서는 2014년부터 이 지역에 대해서 분리주의와의 인민전쟁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통제 감시 강화를 통해서 이쪽 사람들을 다시 개조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땐 위구르인들이 중국과는 문화적 종교적으로도 너무 다르고 또 이 땅에 있어서 이제 뭔가 한족화를 이루고 싶기 때문에 뭔가 그야말로 본인들 입맛에 맞게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강제 수용소를 만든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 정부는 인권 탄압이 아니다. 위구르족들을 교육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중국 정부 입장이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강제 수용소가 아니라 네. 테러리즘 분리주의하고 맞서서 이쪽을 더 안정화시키는 정책이다. 그리고 그런 강제 수용소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재교육을 위한 캠프이고 거기서 위구르족들을 거기서 중국어를 더 가르친다던가 중국에 대해서 중국 그 중앙 정부의 정책을 더 그 사람들한테 교육해서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 직업 취업이랄지 한족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다라고 중국 정부는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구르 인족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데려다가 놓고 강제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원치 않는 식으로 종교에 대한 탄압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전혀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이렇게 중국 정부에서는 그야말로 위구르족을 교육해주고 또 뭔가 기회를 준다. 어떻게 보면 좀 배려해준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건데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나 유엔 등 국제 단체에서는 이런 걸 인권 탄압이라고 지적하고 있던데요. 그러면 그들은 어떤 부분에서 인권 탄압이라고 하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처음에는 이런 재교육 캠프 자체를 중국 정부에서 이런 게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 뒤에 여기서 석방된 뒤에 국경을 넘어서 도망친 사람들이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아니면 중국 정부의 공문서를 통해서 그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일단 위구르족들이 재교육을 받는다면 위구르 인들이 자발적으로 난 교육을 받고 싶어요 해서 가서 하는 게 맞지만 일단 전혀 이 자발성이 없는 것이고요. 또 거기 가서 하는 내용도 이슬람교에 대해서 부정하고 이슬람교나 위구르 문명은 미개한 것이고 중국 문명이 더 선진적이기 때문에 이쪽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지금 공산당에 충성하고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 충성하는 노래를 부르고 그런 내용을 암기해서 얘기를 하도록 시킨다. 그다음에 또 일부 이쪽에서 풀려나더라도 이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 중국 내재 공장이라든지 신장 지역에서 강제 노동에 동원된다. 그다음에 위구르족 여성들을 상대로 강제 산하 제한 그 불임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시킨다. 아니면 약을 먹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위구르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중국 당국에 충성하도록 여러 가지 세뇌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또 아니면은 당연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두다 보니까 수감 과정에서 구타라든지 가혹행위가 있고 감시를 당하고 억지로 하게 하는 일들이 계속 있었던 증언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어떻게 재교육이냐. 이건 당연히 인권 탄압의 소지가 너무 강하다. 국제적으로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논설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재교육이 절대 아닌데요. 이 알려진 사실만 봐도 인권 탄압이란 지적이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도대체 중국이 이런 국제사회 비판에도 왜 이렇게까지 하나 또 왜 인권 탄압은 부인하고 있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정부에서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에 헌법에 규정된 그런 민족자치구 제도가 있지만 네. 아까 2009년에
우rum치에서 일어난 한족과 위구르인들의 충돌이랄지 아니면 그 전해에 베이징 올림픽 바로 직전에 티벳에서 시위가 일어났던 걸 보면서 중국 당국이 민족 정책을 이전처럼 민족 자치보다는 그 제2세대 민족 정책이라고 해가지고 동화 정책 쪽으로 점점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그 위구르 신장뿐만 아니라 몽고나 이런 데서도 원래 소수민족들의 언어를 못 쓰게 하고 그 중국어 교육을 더 확대하는 쪽으로 의무화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각 지역의 그 위구르인들한테는 그 위구르인들이나 몽골들의 종교 같은 문제에 대해서도 더 강하게 관여를 하고 뭐 이런 종교 관습을 없애려고 하고 이러면서 동화 정책으로 가고 있는 전체적인 그 중국 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의 변화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신냉전이 뭐 본격적으로 심해지면서 네. 중국은 이렇게 뭔가 이 외부하고 싸우게 될 때는 이 국경지대에 있는 소수민족들이 동요하고 중국에 저항할 수 있고 아니면 미국 외부 세력 서방이 중국 통치에 저항하는 뭐 위구르인이라든지 이런 소수민족들을 이용해서 중국을 분리시키려 한다. 그런 감각이 원래 역사적으로도 강하고 지금 실제로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장은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자원이 풍부하고 1대1로의 중요한 지점이고 또 신장이 흔들리면 다른 소수민족 지역들도 흔들리게 된다고 보고 네. 이건 우리 내정이다. 절대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중국은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뭐 현실적으로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대한 실태가 이렇게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진상조사를 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지역에서 국제사회 진상조사가 가능한 날은 올까요? 사실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로 100만 명 이상이 지금 위구르인들이 이 재교육 캠프라는 곳에 수감돼 있다 이런 네.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또 최근에 뭐 뉴스에서도 나왔었지만 얼마 전에 그 왕이 외교부장이 유럽을 순방했는데 모든 곳곳에서 이 홍콩 문제와 신장 문제를 얘기하면서 특히 신장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접근해서 투명하게 실상을 보게 좀 해달라. 특히 그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이 왕이 장관하고 기자회견 하는 와중에서도 공개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뭐 중국 정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문제니까 내정이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마라. 이러기에는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자체는 이 내정 간섭은 절대 안 된다. 내정 문제 간섭하지 마라. 우리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게 굉장히 강하고 또 중국 내부에서 지금 미국과 대립하는 가운데서 애국주의, 우리가 감히 외부가 우리를 절대 건드릴 수 없어. 이런 정서가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중국이 뭐 국제사회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진상조사를 하게 한다던가 이런 것은 아마 가능성은 극히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이런 위구르족 탄압에 있어서 미국도 자유롭지 않다란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미국이 이제 9.11 테러 이후에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뭐 이슬람 무장 세력, 그다음에 이슬람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하고 그 반이슬람주의를 확산시킨 면이 있는데요. 당시 이제 부시 행정부가 이걸 할 때 중국이 거기에 적극 동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테러와의 전쟁 지지한다. 그 대신 우리가 신장에서 하는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들도 인정해라. 우리도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뭐 이 위구르인들의 이런 단체, 무장 단체나 이런 데를 테러 단체로 지정해 달라고 하고 또 미국도 그 위구르인들을 잡아서 관타나무 수용소에 수용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 모델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다. 중국이 위구르 자치구에서 벌이는 이런 일들이 테러와의 전쟁이다. 이런 걸 미국이 용인한 면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여기서도 지금 그게 확대돼서 벌어지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점까지도 보면서 지금 신장의 문제를 같이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서방이 뭐 다 굉장히 선이고 중국이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여러 가지 세계적인 흐름 안에서 벌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두 가지 면에 대해서 좀 더 다시 돌아보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결의 박민희 논설위원이었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 이어가겠습니다.